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 내일이면 11월도 끝이 나네요.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기온이 생각보다 많이 포근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구 온난화가 그만큼 음,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오늘 아침이었던 것 같고요. 자, 좌우지간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국내 시장에 대단한 일이 발생을 했죠. 저도 주식하면서 코스닥에 1조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를 제 기억으로는 사실상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만큼 굉장히 큰 자금이 이제 큰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 몰리면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완전히 디커플링 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 영향 속에 뭐 코스피는 오히려 마이너스 1.5%가 빠졌고, 코스닥은 코스닥 150이 4.5%가 올랐으니 폭등이죠, 폭등. 폭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 같습니다. 사실 목요일 날 저도 단독 기사를 좀 보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할까 했는데, 뭐 순식간에 주가가 올라오더니 오전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쭉 땡기고, 오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로봇주들 당기고 마감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시총은 2차전지 종목군들을 좀 더 끄집어 올린 상태에서 IT 반도체의 일부 종목군들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의 고르게 뭐 IT 반도체 소부장도, 그리고 로봇도, 제약바이오도, 그리고 2차전지는 좀 약하지만 뭐 지수 끄집어 올리는데 일조 하면서 코스닥 150 상위 종목군들은 일제히 상승, 코스피 시총상에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달은 다음 주부터 이벤트 가격으로 또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천스닥을 향한 코스닥의 1조 수급, 로봇주 순환 폭등 지속 가능성, 제약바이오 쪽 순환 폭등 종목들 지속 관심 필요하고, 반도체 등은 눌림으로 전력 인프라도 눌렸을 때 좋은 기회로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가는 종목군들이 계속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어려울 겁니다. 종목군들 들고 있으면 뭐 들고 있는 상태에서 폭등 맞으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이게 뭐 왜 가는지, 왜 이 정도까지 올라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수급으로 땡겼기 때문에, 수급으로 주가를 땡겼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거죠. 그래서 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먹는 사람이고, 그리고 엉덩이 무겁게 종목군들 팔지 않고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수익을 얻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시장이 좋아도 여러분들 아침에 냅다 제약바이오 쭉 올려놓고 오후장에 밀었다 올렸다 밀었다 올렸다 하는 과정 속에 단타 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손실날 확률이 더 높을 것이고요. 이렇게 좋은 장에. 또한 오늘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1월 달 한 달에 우리나라 그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반대 매매가 지금 터지고 있는 한 달이라고 합니다. 11월 중순, 그러니까 20일 날 이미 3천억이 넘었는데 그 이상의 지금 반대 매매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 최대 많은 반대 매매가 380억, 그리고 300억을 넘는 반대 매매가 벌써 5번, 200억은 허다하고요. 그러면은 얼마가 지금 반대 매매가 터지고 있냐 이런 거죠. 그만큼 최근에 시장이 무지성, 신용, 미수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또 시장이 우리나라가 극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올라갈 때 폭력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점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종목은 진짜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는 것만이 요즘은 방법이 많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면 4거래일 연속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는 반장만 열린 상태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바닥을 잡고 나서 엔비디아는 사실
뭐 반등을 못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엔비디아 진영의 종목군들을 제외한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올라오면서 어 양호한 상태에서 계속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시장에 추가된 이슈라든지 뭐 굉장한 내용은 많이 없는 상황에서 나쁘지 않게 올라오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진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총 1위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말이죠. 그리고 그간 미 증시 나스닥이 흔들렸을 때 쉬지 않고 올라왔던 일라이릴리가,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소폭 좀 밀리면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약간의 차별점이 좀 있는 시장의 모습이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마감을 좀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시장 딱 보더라도 코스닥 상승 종목 수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코스피도 상승 종목은 많은데 하락 종목 수는 적지만 굉장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대규모 밀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수가 완전히 차별된 흐름을 좀 보입니다. 지수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좋겠죠. 아침부터 시작하면서 팔고 사고 밀리고 오르고 누가 보면 코스피에 돈 빼가지고 코스닥에 몰아 넣었다, 뭐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가봐야 아는 부분이라 최근에 개인들이 코스피에 몽땅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개인들의 체력이 빠져 있는 상태라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쪽의 체력을 많이 갉아먹구나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좌우지간 금요일날 하루에 들어왔던 이 자금의 규모는 어마무시했구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오장 들어서 더 사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각 시간마다 약간 뭐 종목군들의 반등의 시점은 좀 달랐습니다. 아침에 먼저 제약바이오 쪽 쭉 끄집어 올렸고요. 뭐 2차전 중간에 이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정부에서 뭐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일부 흔들리긴 했고, 이 흔들리고 나서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코어롱 티슈진이 지속적인 상승과 케어젠이 계속 상승, 둘 다 이슈는 있었죠. 리포트, 그러니까 코어롱 티슈진은 한투에서 목표가를 15만으로 올리면서 티슈진이 있었고, 케어젠은 최종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잘 나와가지고 케어젠도 비만 건기 시기에 12주 최종 데이터가 잘 나와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지수를 끄집어 당긴 거 딱 이 시점까지는 로봇이에요.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보티즈, 그 밖에 이제 수많은 로봇주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랠리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체인 매물이 나오고 여기서 올라오는 이거 2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해서 시간 순서대로 올라왔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강해서 제약바이오만 보고 있다 눌림 들어왔으면 여기서 지지부진한 흐름, 여기서 주가 올릴 때 로봇이 올라왔고 로봇 탔으면 또 밀어버렸고, 그 다음에 2차전지에 반도체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들어가야 금요일날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겠지만 뒷북 쳤으면 또 이 재미없었던 흐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를 앞둔 추수감사절 반장만 열린 미 증시는 4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새 또 잠잠하죠. AI 버블은 시기상조고 AI를 경쟁하는 기업 간의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질 수 있다는 관점과 오픈 AI 1극 체제에 구글이 뛰어넘을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주었던 한 주가 지나가고, 그로 인한 엔비디아, 오픈 AI 진영의 약세, 구글 TPU, 브로드컴 관련주 강세, 그리고 알바노 사이전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낸드 관련주는 한국과 완벽하게 차이를 보이면서 고점이 머지않았다. 한국은 반도체 다 죽여놓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야 뭐 우리나라 안에 수급이 치고받고 하는 거지만 글로벌 자금들은 미국에 다 쏠리니까 이해관계가 뚜렷한 시장이죠. 팩트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우리나라야 수급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는 시장이라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며 그간 강세를 보이던 제약이 일부 미국 시장에서는 약세 망한 거를 제외하면 전력 인프라도 에너지도 그리고 가상화폐 세력도 그다음에 수많은 중소형 주들도 다
올라오면서 상승이 돼서 일단 금요일날 국내 뭐 AI 인프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반도체는 다 급락 혹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부 반등은 하고 출발하겠다 정도 생각해 봅니다. 금요일 국장은 아주 극단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 순매수 외인 기관 1조를 사는 것을 보게 되다니 참 놀라운 날이었고요. 꼭 코스피에서 돈 빼다가 코스닥에 퍼 부어버린 것처럼 코스피는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단은 이미 10월달부터 많이 나왔던 국민성장펀드 출시, 이 부분들은 제가 코스닥 약세했을 때 제약바이오를 회원님들에게 뭐 사야 된다 그리고 계속 들고 가야 된다 했던 내용에서 이미 10월달부터 나오기로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성장펀드 150조에 어느 정도는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AI, 로봇, 인프라 이쪽에 10조를 이제 내년 예산으로 포함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 3조가 늘어난 점, 이런 점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목요일날 나왔던 한경의 단독 기사 덕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연기금의 투자 규모 확대 이 부분 내용이 모호했었거든요. 그 전에 뭐 이런 부분들이 확대한다라고 하니까 뭐 미리 자금 들어온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금요일 날에 월말이었죠.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대규모 수급도 일부 있었을 것이고 세제 혜택 규모를 기존에 뭐 국민성장펀드 3천만 원의 10%에서 5천만 원의 10% 그러니까 300을 200으로 확대해서 많은 돈을 끄집어 모으겠다.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았던 부분으로 해석은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 17년도 11월 달에 말이 나왔어요. 소문이 있었다고. 소문이 있었을 때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2018년도 1월 12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사실 최고점 그때 고점을 찍은 구간이 정확히 말해서 최고점과 2% 정도 2, 3% 정도 차이 나는 고점을 만들고 그 이후에 2, 3주 더 가다가 코스닥은 코스닥 레버리지 기준으로 대폭락을 합니다.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아무튼 이런 역사도 있었다라는 거를 보시면서 사실상 코스닥의 뭐 활성화 대책 이것만 믿고 투자하는 건 아니다. 대신 수급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수급의 변화를 그냥 면밀히 체크하면서 보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회원님들하고 이제 항상 주말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 관련된 이야기로만 한 30분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과거의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참 돌려보면서 그 당시 흐름이 어땠는지 2017년도 당시의 흐름하고 지금하고는 저는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당시에도 상황은 참 비슷했습니다. 반도체가 좋았죠. 여러분들 애플과 삼성이 열심히 달리면서 애플발 PCB, 애플 PCB는 BHI가 그때 한 12배 올랐고요. 삼성발 코리아 서킷과 시노펙스 뭐 이쪽도 5배 6배씩 오르고 테스라든지 반도체 장비 굉장히 크게 상승하던 반도체와 휴대폰 PCB 기판의 대폭등 장세가 연출되었던 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너무 뜨거웠던 특히 이제 그 당시는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와 코스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 우상향 그리고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을 이슈를 기다리고 있던 시점에서 이전 상장의 그 이벤트랑 정확하게 일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올려놓은 코스닥이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억보다도 셀트리온을 매매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그 이슈가 워낙에 컸고 셀트리온이 폭등하면서 주가지수가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둔 12월 10일 날 임시 추천을 하죠. 그 당시와 비슷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애로 터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죠. 고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천스닥은 합리적으로 봅니다. 코스닥 150의 차트 위치를 본다면 돌파하고 한번 찍어버려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길지만 지수라는 것은 왜곡이 있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1000을 가냐 못 가냐 이걸로 보지 말고 코스닥 150을 보시면서 150이 올라가는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도 뭐 IT 버블에 코스닥 지수가 뭐 1000을 넘었고 2000을 넘었고 뭐 2900이다 그런 말들 흔히 말해서 개소리예요, 개소리. 예?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데, 그 당시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은 30조가 안 됐습니다. 예, 전체 시가총액은 30조가 안 됐어요. 지금은 대략 500조이기 때문에 지수는 그 당시보다 한참 내려와서 정체되어 있지만, 코스닥 자체의 시가총액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라이징 스타들이 탄생을 하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빠져나간 시가총액이 100조, 그 종목군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코스닥은 600조의 시장을 형성하는 거죠. 코스피가 올해만 거의 한 70% 정도 올라오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커진 규모가 코스닥 전체를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코스피가 3100조 정도 됩니다. 3100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과 조선의 실적들, 그 다음에 뭐 KB금융 등 지주사, 은행, 보험 이런 쪽에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와서 1000조가 넘게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사실 2200조에서 올해 4월달에 2200조였으니까 2000조니까 거의 지금 1300조가 코스피에서 올라온 거죠. 1300조가 그렇게 되고, 코스닥도 200 몇 조에서 지금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 지수로 보면. 즉 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과거에도 이런 시계열성의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잘 나가는 종목군들, 잘 나가는 산업은 버블을 만들게 마련입니다. 로봇 쪽에서도 그 버블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조 이상 종목 나와야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신라젠도 10조 갔는데 HLB도 10조 넘었었는데 안 나오리라는 법 없죠. 그리고 미래 성장으로 로봇도 있었고, 여러분들 위메이드 새로운 사람 나와가지고 거의 10조 근처까지 갔지 않습니까?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버블이 그만한 시장 규모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믿고 코스닥은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자, 반도체, SK하이닉스, 두산, 삼성전기 빠지면 눌림에서 관점 가지고 있고, 당장은 TPU로 리노공 ISC가 올라가는데, 이쪽의 팩트를 우리가 명확히 봅시다. TSMC가 물량을 할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TPU가 더 확장이 되냐? 안 된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밀린다. 대신 이쪽도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뿐이다. 크게 기대하지 말자. 대신 12월 17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예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과정 속에서 12월 달에 또 하이닉스 내려오면 충분히 사도 된다. 왜? 무조건 실적은 대박이니까 3분기. 지금은 사람들이 눈에 가려가지고 모르는 거 보신다, 이렇게 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 전반적으로, 그리고 로봇 쪽은 지금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와서, 대금으로 따지면 뭐 로봇하고 뭐 제약바이오 피카피카한데 로봇이 더 큽니다. 왜? 고영에 1조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SPG에 8천억이 나왔고, 레인보우도 6천억이죠. 그리고 뭐 로봇 쪽에 대체로 거래 대금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로봇이 더 강하다. 로봇의 눌림을 봐라. 제약바이오는 코론 티슈진 그냥 한 주도 안 팔고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좀 팔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게 되면 좀 팔긴 팔아야 될 것 같고, 7월 기대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볼만한 게, 지금은 많이 올라서 많이는 없다. 조정식 관점을 가져야 되겠다. 금요일 날도 사실 제가 아침에 너무나 빠르게 제약바이오가 올라와서 그냥 고용 보시죠. 고용 차트의 위치가 좋습니다. 그 전에 1조 대금을 터트린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면 고용이 나옵니다. 저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걸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고, 그럴 수밖에 없고, ST팜은 짱짱했잖아요. 그러니까 돌파가 나올 자리에서 돌파가 나온 거고, 펩트론은 지금 변동성이 극에 달합니다. 종목이 아침에 뭐 펩트론 좋은 기사니까 아침에 매수해 볼 수 있었고,
폭락 나왔을 때 낙주 한번 해볼 수 있었고 저는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신약, 의료 AI 쪽 내용들 많고 내년 1월 1일 날 AI 신약 관련된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그때까지는 종목군들 빠졌다 올라왔다 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북미 영상의학학회가 11월 30일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알츠하이머 학회가 12월 6일 날 진행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게 뉴로핏이고 루닛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빅테크와 협업해서 솔루션을 첫 공개를 하니까 이런 기사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노믹트리 얼텍트-B 방광암 진단기가 국내 식약청 허가를 앞두고 위원회 소집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의 만장일치, 그러니까 그 회의록 나오는데 거의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NXT에서 한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좀 밀리더라도 이게 본장에서 좀 기대감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기사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 투기적입니다. 삼양바이오팜 상한가 몇 개입니까? 천연고속 7개입니다. 이런 시장입니다. 극단적이고 공격적이고 그 안에서 돈을 벌겠지만 이런 흐름이 깨지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삼양바이오팜도 바이오의 랠리에 약간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수야 뭐 그래요. 코스닥 지수만 좀 볼게요. 150입니다. 코스닥 말고 코스닥 150인데요. 코스닥 150하고 여기다 추가해서 코스닥을 놓고 보죠. 그럼 코스닥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때 고점도 지금 넘기가 어려운데 코스닥 150은 이미 이때 고점을 지금 그러니까 알테오젠 그러니까 에코프로 때 터졌던 이 구간은 지금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여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코스닥 레버리지 쪽 개인적으로 레버리지도 가지고 있어요. 코스닥 레버리지도 들고 있는데 레버리지 쪽도 돌파를 하게 되면 뭐 이때까지는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14,000원이라든지 이런 위를 한번 트라이 하려고 움직이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고의 ETF는 뭐 로보다고 제가 봤을 때 로보다고 바이오 쪽에 타임 포트폴리오랑 타임 포트폴리오 타임 포트폴리오랑 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연동이 안 되네. 액티브 ETF랑 타임 포트폴리오죠. 근데 지금 이거를 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보면서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 이 정도로 그냥 가름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첫 돌파, 첫 상승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돌파는 끝났고 그러니까 여기가 첫 돌파잖아요. 첫 돌파하고 눌림 이후에 2차 돌파 그리고 3차 파동이 있는데 여기서 연장 파동을 쭉 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차이가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알테오젠이 좀 아쉬운 흐름이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알테오젠이 좀 아쉬운데 얘는 뭔가 딜이 좀 나오면서 움직여야 시가총액이 커서 그런 것 같고 리가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20만원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타이밍 잘 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ABL 바이오 또 올라오면서 지금 투경에서 2위 땅까지 여기서 추가로 더 갈지 결국은 그 알테오젠이 없는 코스닥의 시총을 누가 먹느냐 그 싸움으로도 좀 보이고요. 코오롱 티슈진 저는 6만원대 이 구간이 참 저항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뚫고 올라오면서 이번 달에만 90%가 올랐습니다. 굉장한 상승이고요. 저도 평단가가 4만원 이하라 만약에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두 계좌로 들고 있어서 하나는 다 날려버리고 일단은 나머지만 가지고 좀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월요일 날부터 분할 매도 계획을 일단은 세워놓고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매지온도 임상 3상 기업인데 일단 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죠. 자, 이 말은 뭐냐? 제약바이오가 싼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싼 게 있습니까? 최근에 시장들 뭐 방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장의 질이 바뀌었다라는 게 시장 전체가 조정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가 돌파하게 되면 개인들 사도 못하게 그냥 쭉 올렸다가 빠질 때는 그냥 계속 빠져버리는, 예? 자금의 순환 때문에 쭉 사지도 못하게 올렸다가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 계속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런 게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빠르게 반도체부터 넘어가면 SK하이닉스 여기서 박스권 틀고 박스권 하단 내려오면 저는 매수로 대응할 거고요. 삼성전자는 그냥 지켜보는 관점이고, 뭐 두산도 SK하이닉스 살 때 같이 사볼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기 MLC 쇼티지에 이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그것도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리노공업하고 ISC가 연속적으로 좀 올라오는데, 지금 이미 이제 올라가는 종목은 예를 들어서 돌파로 들어가서 버티고 가는 건 좋은데, 여기서 추가로 갈 때는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리노공업은 말 그대로 기관이 그냥 주구장창 사서 기관의 종목이라 기관들이 계속 사면 가는구나, 이 정도 생각은 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안에서 펩트론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는데요. 금요일날 펩트론은 한 두 번 정도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너무 발매도가 돼서,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 31만 얼마에서 좀 두 번 나눠 사서 뭐 한 2% 먹고 팔고, 여기서도 급락이 이게 적어 보이지만요, 여러분들, 이 급락이 적어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분할, 여기 떨어질 때 하나, 밑에서 하나 해서 3분봉이니까 두 번 나눠서 산 건데, 이 반등이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하고 이 반등의 폭만 6%가 나왔어요. 6%.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한 8%가 여기서 터진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그래서 엄청난 변동성을 펩트론이 보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변동성 매매를 저는 펩트론을 좀 해볼 생각이고, 나머지 뭐 리가킴이나 아까 다 봤기 때문에 종목군들은 지금 보기가 좀 어렵다, 두렵다. 내년에 갈만한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 뭐 한올바이오파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못 올른 게 뭐 GI 이노베이션 정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조정받으면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케어젠이 이제 미국의 건기식 그 허가가 내년 1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그 시점에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움직임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케어젠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의료 AI 이쪽 종목군들, 로키드헬스케어 그냥 3월선 타면서 그냥 정신없이 가고, 투자 경고 예고가 좀 떴죠. 3빌리언 투자 경고 받고 지금 계속 우상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시어스테크 빠지지도 않고 고점에서 놀아버리죠. 프로티나 여기도 지금 위에서 좀 놀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부. 그리고 토모큐브도 올라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사실 이들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시가총액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긴 좀 어려워요. 큐리옥스는 마찬가지예요. 내년 당장 실적이 흑자 전환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은 뭐다? 이렇게 간다. 돈으로 만드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루닛이 이제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회복하는지 정도. 루닛은 당분간은 올라와도 매물의 벽에 좀 부딪혀서 좀 힘들 것 같고, 뷰노가 이제 좀 꿈틀꿈틀 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 좀 있습니다. 금요일날 140억 수급은 좀 괜찮았고요. 루닛 140억, 뭐 뷰노 140억, 유로핏이 특히나 160억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을 터쳤는데, 이번에 미국 영상의학 학회 플러스 알츠하이머 학회에 둘 다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열 수 있는 종목이 되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영이 이때 거래 대금이 무려 1조 2천억이 터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힘을 모았죠. 그럼 이 종목은 어디서 관심을 갖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강력한 매물대 이 두 개 합쳐가지고 2조의 매물대를 뚫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오늘 아침에 뭐 거래가 터졌을 때 가장 해볼만 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반 팔고 추가 매수해서 팔고, 정가에 밀릴 때 좀 샀다가 약손절로 일단 던지고 나왔는데, 이 중간에 못 들어간 게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24,000원대 월봉 기준으로 보면 이 윗꼬리가 이제 여기 고점이 23,900원이죠. 이 구간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이 22,500원이기 때문에 22,500원 라인의 이 매물을 소화하고 여기에 거래 터진 많은 물량들 22,500원이라든지 이 아래권에서는 일단은 눌림을 봐야죠. 시장의 주도주고 얘도 이제 뇌 학회가 뇌전증 학회, 알츠하이머 학회 등등 뇌에 관한 일정이 잡혀 있고 로봇과 의료 그리고 이 장기 박스권을 지금 뚫으러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관심 갖고 보고요. 로봇의 SPG도 흐름이 괜찮아요. 아침에 이것도 매매했다가 돌파로 보고 얼른 팔았는데 이렇게 폭등할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무지하게 강하다라고 봐야 되고 나중에 조정시 봐야 될 것 같고 DIC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차트 패턴에서는 돌파죠. 현재 이 옵티머스의 감속기를 납품하는데 지금은 시장이 감속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폭등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감속기 돌파 매매로 뭐 이거는 제법 좀 괜찮게 수익폭을 좀 주면서 좀 금요일날 마무리를 좀 쳤고 SBB테크 여기도 돌파인데 너무 늦게 타가지고 좀 못 사겠더라고. 좀 흐름이 좀 약해서요. 일단 SPB테크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그다음에 감속기에서 DIC, SPB테크 이거 두 개 정도 남기 때문에 좀 봐봐야 되고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계약 이 가능성이 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여기서 밀렸죠. 좀 조정 어떻게 받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바로 가기에는 매물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종목은 확실하게 프로그램 매수의 유입과 유출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좀 밀리게 되면 21선 근처에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죠. 15만원 제가 알기로는 15만 원일 겁니다. 그 물량이 차익 매물이 좀 일부 있을 거예요. 10%니까 3천억 정도 물량일 텐데 그게 일시적으로 빠지면서 흔들리는지 정도만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한라캐스트도 수주 잔고 1조를 기반으로 좀 올라와서 신고가 영역에서 혹여나 한번 일시적으로 신고가를 빠르게 쳐버릴 수도 있어서 같이 체크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앞에 매물이 꽤 상당히 쌓여 있기 때문에 올리기 위해서는 아침에 이렇게 뺐다가 올리면서 몇 번의 힘을 모으고 강한 수급에 의한 돌파가 나왔을 때 비로소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볼만한 게 로봇밖에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나머지 수많은 좋은 종목군들을 소개시켜 주고 싶어도 지금 당장 안 가다 보니까 좀 저가 있는 종목을 많이 추천을 좀 못 드리고요. 뭐 한국전력은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묵직한 종목이 좀 눌렸을 때 체크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방산 다 안 좋은데 유독 한국항공우주는 눈에 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력 관련해서 미국 올해만 지금 지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80기가와트예요. 80기가와트. 내년에 또 지어지고 할 거는 64기가와트. 근데 그게 아직 지어지지가 않았어. 그 전력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144기가와트, 1기가와트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용량이 지금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인프라가 다 갖추어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들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전력 인프라도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서 우리의 눈을 제약과 로봇에 몽땅 몰아넣었을 때 관심 있게 일단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조선은 12월 크리스마스 이전에 마스크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SNS에다가 뿌린다 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일시적으로 이쪽에 엄청나게 쏠려가면 그 쏠려가는 대로 대응을 하되 미래에 뭔가를 준비할 쪽은 항상 미리미리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도 동시에 필요하다. 언제까지 급등주만 쫓아가겠냐? 급등주 쫓아가는 것도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 급등주의 이 끝은 항상 오늘도 말했다시피 11월 달에 반대 매매가 증시 역사상 제일 많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IT 반도체가 미친 듯이 좋았을 때 너도 나도 쏠렸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판은 언제든지 바뀐다. 이런 것도 한편에 머릿속에 가져가시면 아주 나이스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나면 라이브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